안녕하세요. 오늘은 며느리의 수상한 돈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는 한 시어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 요구,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짜릿한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소 살갑지 않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오다니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좀처럼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 때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웬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걸까요? 저는 며느리의 속셈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니 수상쩍은 속셈이 분명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는 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유지해왔고 그동안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업 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을 하는 거니? 나는 며느리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며느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수익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 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주저없이 1억 원이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너무 큰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나에게 어머니, 저 믿으셔도 돼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2배, 3배로 갚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며느리를 비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평소 검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품을 좋아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나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어딘가 수상쩍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며느리의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나는 며느리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어요. 결혼 전 며느리는 항상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듯 보였어요. 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즐겨 착용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나에게 돈을 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나는 며느리에게 사업 계획서를 요청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겠니?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건지, 시장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수익 모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네 어머니, 제가 준비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며느리는 사업 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문서에는 며느리가 운영할 쇼핑몰의 개요와 예상 수익, 초기 투자 비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읽어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며느리의 예상 수익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초기 투자 비용도 과도하게 높았어요. 나는 며느리가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나는 혼잣말을 하며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단순한 사업 자금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 배경을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며느리의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며느리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는 방법도 고려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는 며느리의 속셈을 밝혀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면서 나는 며느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나는 다시 물었어요. 며느리는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할 예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고 했지만 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며느리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 역시 불충분하게 느껴졌어요. SNS 마케팅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단순히 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며느리의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나는 며느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펴보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나 모임에 몰래 가보는 방법도 고려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나는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요즘 며느리와 잘 지내니?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친구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 대답에서 며느리가 사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니? 친구들이 너에 대해 이야기하던데. 며느리는 네, 잘 되고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진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어요. 나는 며느리의 사업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며느리의 쇼핑몰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어요. 웹사이트는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었고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없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나에게 돈을 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나에게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려는지 그 진짜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어요. 나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며느리의 친구들에게도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의 사업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속임수인지 밝혀내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나에게서 돈을 빌려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 아들과의 갈등, 복수의 정당성 확보. 나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의 수상한 사업 계획에 대한 나의 의심까지 모두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두둔하며 나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며느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며느리도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들의 태도에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아, 내가 정말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들은 왜 며느리의 편을 드는 걸까? 아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는 걸까? 나는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나에게 너무 큰 돈을 요구하고 있단다. 며느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니. 나는 아들이 나의 말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며느리를 향한 아들의 신뢰는 단단했고 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아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 아내가 어머니께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며느리도 힘든 상황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나에게는 마치 며느리를 옹호하는 도구처럼 들렸어요. 아들의 태도는 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배신감과 상처. 나는 아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입을 닫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고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의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과 태도는 나를 더욱 외롭고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내가 며느리를 믿는 것은 좋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불신하는 것은 너무하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나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은 나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아들은 어머니로서의 나보다 며느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나의 말은 한사코 의심하는 듯 했어요. 아들의 태도에 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는 아들에게 실망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거짓을 밝혀야 할 이유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속고 있었고 며느리의 말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아들의 신뢰를 되찾고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다짐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갈등은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고 나를 불신했어요. 아들의 태도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밝혀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며느리의 말만 믿고 넘어가기엔 너무 수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며느리가 정말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를 쓰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보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SNS를 샅샅이 뒤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올린 화려한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값비싼 명품 가방들이 너무나도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며느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 올린 이미지는 마치 며느리의 완벽한 삶을 포장하기 위한 허울처럼 보였어요. 더욱이 저는 그 사진들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자주 다니던 모임에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과거에 여러 번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도 며느리는 다시 도전하는 듯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나 심지어는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고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는 말도 들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며느리가 나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한 것도 같은 패턴처럼 느껴졌어요. 과거의 며느리는 빚더미에 앉으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빚을 더 쌓아가고 끝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며느리가 지금까지 저를 속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제가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했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 며느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며느리 내 과거에 대해 모두 알게 됐어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는 숨길 수 없었죠. 내가 과거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나를 속이려 했던 거 아니니? 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이번에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거니까요. 며느리, 내가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다면 나는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보여준 행동들과 과거를 보면 널 믿을 수 없어.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며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저와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며느리는 과거에 사업을 실패하면서 빚이 많아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저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며느리를 향한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게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며느리 역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물은 단순한 거짓이 아닌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내가 나를 속이려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눈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며느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며느리에게 너는 이제 내 아들과도 끝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잘 되기를 바랐어요. 며느리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며느리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과거와 속셈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실망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에게 돈을 빌리는데 실패했고 아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며느리의 눈물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며느리 역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들 역시 너를 사랑한다. 너희 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를 믿는다. 너와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와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다시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며느리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며느리는 저의 용서에 감사하며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용서한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갔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반성하고 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은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정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모습이 이어졌죠.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여보,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꼭 해보고 싶은데 당신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톤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그동안도 많이 도왔잖아. 아들은 조금 지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자신 있어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변하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이 결국 이 가족의 갈등을 더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며느리를 용서한 제 결정은 점차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반성의 눈물을 흘렸지만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태도는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한번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꺼내 보았어요. 며느리, 내가 한 번 더 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거든.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진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력은 알겠지만 내 태도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생각해 보렴. 제 말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행동과 태도는 결국 아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랑 계속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해 본 거니? 너희 둘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게 내 마음인데.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위로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선택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용서를 베푸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 용서를 행동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 후 삶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저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어 갔어요.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